먼저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병리학에 대한 뼈대를 세울 수가 있겠죠. 한자로는 병의 이치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런 그대로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병이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아픈 상태를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정상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병이 무엇인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학이 어려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해부, 생리, 조직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부터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난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이라는 학문이 정상만 공부해도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리를 배울 때쯤 되면은 정상이 머릿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도 공부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 기초적인 정상과 그 다음에 병리학에서의 센 기초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리학 교과서 라빈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챕터를 나눠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앞쪽은 제네럴 패솔로지 일반 병리학이고 뒤쪽은 시스테믹 패솔로지 계통 병리학인데 우리가 시스템은 강론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장기에 특이적으로 있는 병인데 앞부분에 이 제네럴 패솔로지 일반 병리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굳이 병리학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네럴 패솔로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반적인 병리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각 장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공부하는 게 시스테믹 패솔로지 강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네럴 패솔로지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시스테믹 패솔로지를 할 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제네럴 패솔로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설명을 할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병의 어떤 측면을 다루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병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병이 걸리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이티올로지, 에티올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어떻게 왜 생기냐, 패소제네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러한 원인으로 병이 와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세포 분자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를 보는 게 Molecular and Morphologic Changes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그 결과 우리가 그러한 병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를 보고 우리가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리 교과서를 보면은 각각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고 쉽게 설명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보는 아주 합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병리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이제 병리학 총론의 목차를 보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제가 여기 4랑 5챕터 사이로 나눠놨는데 1챕터 보면은 세포의 반응, 적응, 손상, 사멸 이게 뭐냐면은 세포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병이 생길 만한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감염이나 암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온갖 이유로 인해 염증이 생기죠. 이거는 우리 몸의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병이 생겨서 다치면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 조직이 재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혈류역학에 대해서 논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단원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장기에서 병이 생기더라도 이 네 가지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스테믹 패솔로지 병리 강론에서도 각
병들이 이 네 가지 총론의 반응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챕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알아두셔야 강론 공부하거나 병리학을 계속 공부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는 병리학 총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론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다른 질환들 공부하기 위해 잘 해두셔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종양질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이란 것들을 한번 우선 얘기를 해봅시다. 병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라는 게 뭔지 보죠. 어떤 병들이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로 뭐 혈액에 의한 질환이 떠오를 수가 있겠네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다음으로 감염에 의한 질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어떤 게 떠오르죠? 면역에 문제가 있다. 에이즈가 있다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암, 튜머, 종양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병들을 보시면은 이런 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겠냐? 혈류 질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병리 챕터 중에서 뭘 알아야겠어요? 혈류 역학 단원을 알아야 될 거고, 감염 질환을 알기 위해서는 면역이랑 염증 반응을 알아야 될 거고, 면역 질환을 알기 위해서도 면역 반응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암을 알기 위해서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질환들 가리지 않고 세포가 죽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세포 사멸과 세포 반응을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의 병에 들어가게 되고, 이 네 가지 종류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사멸 과정이랑 혈류의 변화 과정이랑 면역과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종양과 암 정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들 대부분의 과정이 여기서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챕터들 중에 일부들만 큰 뼈대를 세워드리는 걸 오늘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병의 이치에 대한 학문이니까. 그런데 막상 병리학 족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들을 보면은 주구장창 나오는 게 있어요. 주구장창 암만 있어요. 요 네 가지 질환이 분명히 다 있고 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맨날 실습실 들어가면 암만 주구장창 나와요.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병리학이라는 임상과는 임상에서 나온 조직 검체를 보고 판독을 내려주는 게 가장 주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조직 검체가 병리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이게 수술을 해서 장기가 튀어나오든 아니면 조직검사,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이 조직이 병리과로 넘어가든 해야지 병리과가 이 조직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하는 질환만 병리과의 주요 슬라이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3일 전부터 기침, 콧물, 가래가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돼요? 감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감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나요?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왜? 폐렴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로 폐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따라서 감기라고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지 확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기를 확진을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감기의 원래 병 진단병이 뭐예요? 상기도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증이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겼고 뭐 혈중엔 그것 때문에 항체가 생겼고 뭐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야 엄밀하게 확진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감기 환자 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흔하거나 아니면은 확진이 안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한 질환들 같은 경우는 병리과에서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리과에 슬라이드가 가는 병들은 주로 수술을 하거나 조직검사를 하는 병이다. 그럼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하는 병은 어떤 병이다? 기본적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병이거나 아니면 조직검사를 해서라도 확진을 해야 될 정도로 확진이 필요한 질환이다 라고 하는 거고, 수술이나 조직검사 하는 거는 임상에서 배워보시겠지만 이런 병들은 대부분이 종양이나 암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면역 질환이 있다고 칩시다. 에이즈 같은 게 왔다. 그러면은 물론 에이즈만큼 심해지면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겠지만
그 혈액질환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수술 검체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혹은 감염 질환이 생겼다, 폐렴이 생겼다. 폐렴 때 수술하나요? 아니면 폐렴을 확진하려고 조직 검사를 하나요? 그러지 않죠. 한마디로 앞에서 수많은 질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혈류질환, 감염, 면역, 암 말씀을 드렸는데, 뇌졸중, 심근경색 때 뭐 심장을 수술해서 떼내기를 하나요? 심장을 생검을 하나요? 감염질환, 폐렴이 있다고 해서 폐를 생검을 하나요? 이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은 모든 질환들을 다 배우지만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게 되는 대부분은 종양질환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론을 공부할 땐 다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힘들어하는 병리 실습을 할 때는 종양이랑 암 쪽만 잘 알아두시면은 병리과 땡시나 이런 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양과 암 진단명 쪽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병리학 실습이랑 땡시 보통 이 부분들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도 대충은 설명을 드렸지만 병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병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실습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임상에 있어서는 특히나 병에 걸린 조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학문이다. 즉 조직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병에 걸린 조직을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인 조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어디가 병에 걸려 있고 뭐가 바뀌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병리학 공부를 할 때쯤에는 일반적으로 정상 조직이 어땠었는지가 가물가물하거나 까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병리학 실습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병리과에 맨 처음에 가면은 이 조직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정상 조직학을 잘 알아야 병리 조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상을 모르기 때문에 병리학이 어려운 겁니다.